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라고 하고요. 편하게 민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한국은 지난주 일요일 2026년 제1회 JLPT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JLPT N3를 준비하게 돼서 공부 기간이 많이 짧았는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 결과 지금 가채점으로는 합격점이 뜬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공부법을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 주의점이 제 공부법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공부법은 아니고요. 딱 합격점 정도, 나는 JLPT만 취득하면 된다, 고득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신 나는 높은 점수를 원하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법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원래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아는 정도였고, 이것도 카타카나는 정말 뜨문뜨문만 읽을 수 있고 히라가나만 좀 아는 정도가 제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예전부터 봐왔던 터라 그냥 애니메이션 자막 없이 보는 건 불가능했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뜨문뜨문 몇 가지 단어만 들리는 정도, 처음에는 딱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쯤에 갑자기 다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헬로톡이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헬로톡은 그냥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를 하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저는 거기서 일본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법 같은 거 살짝 공부하고 히라가나 카타카나 다시 외우고 이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1년간 일본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냥 뜨문뜨문 대화 실력 늘리고 조금 단어 몇 개 외우고 그러고 전화도 가끔 하고, 그리고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 정도로 약간 일본어 실력을 조금씩 늘려갔다가 4월달쯤에 갑자기 JLPT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냅다 학원에 등록을 했고 주 2, 3회 정도 학원에 나갔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이 책이 학원 교재인데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책을 꽤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책 중에 학원 이 교재가 가장 난이도가 쉬웠고 강사님 말로도 난이도는 중하 정도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원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언어지식 파트가 35개 중에 15개 맞았고요. 독해가 39개 중에 16개, 청해가 28문제 중에 20개 이렇게 맞았었어요. 아예 노베이스로 들어간 거 치곤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찍어가지고 푼 게 대부분이었고 제가 풀어서 푼 거는 정말 10문제도 안 돼서 만약에 본 실력으로 풀었다면 10개 이하로 맞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독학으로 공부했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제 공부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시험 한 달 전쯤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2달 전부터는 그냥 한자를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JLPT 같은 경우는 크게 3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1교시가 언어지식, 두 번째가 2교시가 문법이랑 독해, 세 번째가 청해 파트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첫 번째 한자를 모르면 두 번째인 언어나 그 독해나 문법은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한자를 외우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한 교재는 이 다락원 N3 교재를 메인으로 사용했고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JLPT 후기를 찾아보니까 보통 다락원 아니면 해커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락원이 해커스보다 조금 더 최신 기출문제를 모아놨다고 해서 저는 다락원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 나온 문제도 꽤 많았어요. 다락원을 딱 펴시면 여기 처음에 그동안 많이 출제된 기출 어휘들을 모아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딱 보고 모르는 한자, 이 한자를 보고 뜻이랑 히라가나를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밑줄 쳐갖고 모르는 걸 다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 형광펜 친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JLPT 시험 같은 경우는 한자를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이 한자를 보고 뜻이랑 히라가나를 아는지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한자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진 않고 그냥 딱 이 한자를 봤을 때 뜻을 아냐, 뜻을 안 읽고 히라가나를 안다 하면은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은 한자만 붙잡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기출어휘, 한자 읽기 기출어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외웠어요. JLPT N3 기준으로 한자를 1000개 이상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상 한 달 만에 공부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출어휘 앞에 있는 이 다락원 교재 앞에 있는 기출어휘들만 공부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다락원 교재 뒤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 예상 뭐 이런 거 많이 모아두셨거든요. 이런 건 하나도 안 봤어요. 볼 시간도 없었고요. 이게 JLPT를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한자가 제일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가 막막해도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 한자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 봤을 때 가채점 결과로 언어지식 파트가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꽤 길어요. 지하철에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회독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회독이라는 어플을 보면은 N5부터 N1까지 출제되는 한자들을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어플을 활용해갖고 N5부터 공부했어요.
M5부터 먼저 이렇게 다 M5 다 외웠으면 이제 M4로 넘어가고 다음에 N3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M5, M4까지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N3로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단어가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해독 N3는 거의 안 봤고요. 이 단어권 앞에 있는 기출 어휘만 외우고 갔었어요, N3는. 결론적으로는 M5, M4 단어는 전부 다 외우고 갔었고요. N3 단어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외우고 가서 한 300개 정도 외우고 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M4, M5 단어가 독해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M4랑 M5는 꼭 단어를 다 외우고 가시고 이 M3는 여기 앞에 출제 어휘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 꼭 외우세요. 필수로 한두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가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기 쉬운 파트라서 의성어 의태어 꼭 외우고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문법 파트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최근 3년간 많이 출제된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문법 100개만 뽑아줘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거를 프린팅해서 그걸로 공부하고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지식 파트는 30분 동안 푸는 문제예요. 근데 5분 정도는 마킹하고 틀린 거 있나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언어 지식은 25분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 지식 파트는 생각보다 간단한 파트라서 그렇게 크게 팁을 드릴 건 없는데요. 여기 31번부터 35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단어를 주고 이 단어가 어디에 활용되는 단어인지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먼저 이 단어들의 뜻을 옆에다가 다 적어놓고 모르는 건 안 적었어요. 그래서 먼저 뜻을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맞는 문장을 선택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단어를 적어놓는지 안 적어놓는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 적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 지식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한자만 외우고 가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파트여서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언어 지식보다 더 문제인 건 아무래도 문법 독해 파트가 더 어려우시죠. 저도 문법 독해를 많이 어려워했는데 저는 특히 독해보단 문법 쪽을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하필 문법 파트가 13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생각보다 비중이 큰 파트여서 정말 공부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한테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 100개 뽑아줘 한 다음에 그거 프린팅해가지고 그거는 시험장에도 들고 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읽어봤습니다. 저는 문법 중에서 제일 못했던 게 이 문자 배열. 이 문자 배열이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 다 틀린 적도 있었어요. 전 문자 배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배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문제 취지가 뭐냐면 이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너가 배열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라 이 문제인데 저는 노베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사 맞수형이 뭔지 몰랐어요. 강사님께서 여기 명사 앞에는 동사 이 문법 앞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 따형이 들어가야 되고 동사 맞수형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명사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수형이 뭐야? 막 이러면서 정말 노베이스여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게 청이랑 언어에선 티가 안 나는데 이 문법에서 노베이스가 티가 많이 나요. 전 제 실력으로는 베이스를 밟아온 애들을 갑자기 따라가기엔 무리였고 편법을 썼어야 됐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 옆에 그냥 최대한 아는 거라도 뜻을 쓰려고 해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건 빈칸으로 놔두고 이 단어들 옆에 한국어로 최대한 뜻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말이 되는 걸로 쭉 이었었어요. 예. 저한테는 이게 문법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일본어 옆에 한국어로 뜻 쓰고 대충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 말이 자연스럽네? 하는 걸로 적어냈었고 그 결과 이번 JLPT 시험에서 5문제 중에 이 문자별 파트는 4문제 맞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문법을 공부했다기보단 그냥 한자 외워간 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문자별 파트는 그냥 문제 옆에 한국어로 뜻을 쭉 받아서 적고 먼저 한국어로 쭉 써요. 쭉 쓰고 다시 1번부터 질문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배치하면 말이 좀 자연스럽네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는 70분 동안 보는 시험인데요. 아무래도 뒤에 장문의 글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 독해 파트에 좀 시간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 45분은 있어야 좀 넉넉하게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 파트 20분, 문법 파트는 23번, 여기 23번까지를 저는 문법으로 뒀어요. 23번까지는 20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45분 동안 풀고 마지막 5분 마킹 시간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해 파트가 저희 강사님께도 말씀하신 게 독해 파트는 따로 꿀팁이 없대요. 그냥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왜 돈 내고 학원을 다니나 혼자 공부를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말씀도 맞아요. 독해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약간의 꿀팁을 드린다면 일단 이런 단문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지문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특히 단문 파트에서는 살짝 이런 식으로 메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 메일 같은 경우는 타이틀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맨 마지막 줄 이런 거는 보통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끼고 중간부터 읽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은 생각보다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30초 아니면 2분 내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단문 문제들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해요. 이 글을 읽고 올바른 내용은 무엇이냐,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읽어보시고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장문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장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시죠. 장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23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19번부터 23번 문제는 접속사 문제가 꼭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고, 여기는 문법 같은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문법 공부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접속사 같은 거 많이 공부하세요. 접속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코로네, 시카시, 소레데모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문 같은 경우 보통 장문 문제들이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예외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한 13개 정도 풀어보면서 느낀 게,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2문단에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 3문단에서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문제 4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문제 6번 같은 경우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제, 2문단에서 두 번째 문제, 3문단에서 세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이냐,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장문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장문제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일본의 식습관 또는 생활문화 이런 게 나오고,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문제, 이 파트가 나와요. 아무래도 사회문제 파트가 제일 까다로운 파트인데, 사회문제 같은 경우 저는 사회문제 파트는 보통 34번에서 37번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는 사회문제를 풀기 전에 이 표 문제로 바로 넘어와요. 이 표 문제가 독해 파트에서 가장 쉬운 문제인데 배점이 그래도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틀리지 말고 꼭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있는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는 건데,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손으로 한국어로 써요. 이 문제 해석 한국어로 쓰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풉니다. 장문을 풀기 전에, 사회문제 파트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푸는 이유는요, 사회문제 파트가 생각보다 단어들이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뒤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빨리 풀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아는 단어도 못 보게 되고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맨 뒤에 이 표 문제, 제일 간단한 표 문제를 먼저 풀고 앞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사회문제 파트를 푸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장문, 단문 할 거 없이 독해 파트를 관통하는 내용이 100%이 장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왜냐면은 이 단어가 뭐지 하고 이 단어에 얽매여 있으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쭉쭉 읽으면서 일단 넘어가요. 공부할 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일단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앞뒤 맥락으로 대충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100%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독해는 못 풉니다. 차라리 본문 한 70% 이해하시고 보기를 아주 꼼꼼히 읽으세요. 이번 시험 때 느낀 게 독해 파트에서 보기로 장난쳐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기를 대충 읽으면 그거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차라리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본문을 한 70%만 읽으세요. 70%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저도 이거 사회 문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4문제 중에 3문제 맞았잖아요. 근데 이걸 100%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하는 게 많았는데, 그냥 몰라도 일단 넘어간 다음에 앞뒤 맥락을 읽으면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유추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0%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한 달 동안 갑자기 벼락치기로 공부한 타입이어서 이걸 다 이해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올렸어요. 팁은 그냥 본문은 한 100% 이해 필요 없이 70%만 이해하되 보기를 아주 꼼꼼히 읽어주세요. 본문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기가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난 이 항자 아까 여기 본문에서 봤는데 하고 똑같이 보기에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놓치면 아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어지식 같은 경우는 총 25분 내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해독어플로 N5, N4 단어를 꼼꼼하게 보시고 N3 단어는 이 교재 앞에 나와 있는 기출 어휘만 보셔도 그래도 합격점은 나오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접속사 같은 거 꼭 잘 외워두시고요. 의성어, 은퇴어 같은 것도 많이 외워두시고, 챗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근 3년간 많이 출제된 단어 100개만 뽑아줘라고 말한 다음에 그걸로 일단 달달달 외워보세요. 저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45분 정도는 꼭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문법은 20분 잡고 공부하시면 되시고,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을 100% 이해하기보단 70%만 이해하되 보기를 아주 꼼꼼히 읽어주세요.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청해는 사실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독해랑 언어 공부하기도 힘든데 청해까지 건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유튜브에서 아따맘마 원어로 된 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그거를 봤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들어야 느는 게 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아따맘마 원어로 된 거를 계속 봤는데 아따맘마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유튜브에 있어서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게 남녀노소 다양한 나이대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나이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요. 빠르지 않아요,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청해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청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에 아따맘마 검색해서 원어로 된 아따맘마를 봤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배속을 0.75 정도로 늦춰가지고 천천히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 파파고 켜가지고 파파고에서 검색해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해 시간 같은 경우 따로 마킹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청해 처음 시험 보러 가면 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시간에 미리 지문들 전부 다 해석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레이 연습 문제 나올 때 그때 마킹 빠르게 하세요. 청해는 끝나자마자 바로 종이 걷어갑니다. 청해는 따로 마킹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해 파트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온나노 히토と 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 마즈 온나노 히토와 나니をしますか?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딱 듣고 그냥 저는 문제 옆에 여자 먼저 뭐해?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간략하게 적은 다음에 그렇게 풀어주세요. 왜냐면 너무 긴장하면 문제를 까먹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건지 써놓는 버릇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하는 거죠. 저는 시험 한 달 전부터 한 달간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집에 있다 보면 공부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공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타임랩스로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이게 뭐 공부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기보단 그래도 이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짧게는 하루 1시간만 한 날도 있었고요. 시험 다가오고 그럴 때는 하루 8시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 본인의 의지 박약이라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말 많이 해놓고 이 방법으로 공부 얼마나 올렸는데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언어 지식 35문제 중에 15개 맞았었고요. 문법 39개 중에 16개 맞았었고 청해 28개 중에 20개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어 지식 35개 중에 31개 맞았었고 문법 39개 중에 30개 맞았었고 청해는 28개 중에 24개 맞았었습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 원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크게 는 건 없었는데 청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겸양어 같은 거 꼭 공부해가지고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겸양어 그리고 쿠레루, 사세루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따다키마스까 뭐 이런 거 꼭 공부해가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처음 실력에 비해 2배 정도 실력이 늘었고 지금 JLPT 가채점 결과로는 이번 JLPT가 청해 파트가 많이 어려서 생각보다 청해를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시험 결과로는 합격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험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가 8월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그래도 안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채점 결과 합격점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26년도 JLPT 시험이 어떤 교재가 가장 도움이 됐나 이 교재 중에 어떤 게 많이 도움이 됐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민짱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안녕.